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할 때 정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려동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햄스터까지 반려동물이다. 네, 네. 지금 임차에서 살고 있는데 도중에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어서 갑자기 집주인이 이제 너 나가라라고 하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반려동물 요즘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반려동물을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키우지 말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먼저 키우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어긴 거죠. 약속을 어기고 키운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 임대차 계약에 이제 뭐 반려동물을 처음부터 키우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것을 위반할 시 반려동물이 이제 집을 여기저기 훼손을 해서 여러 가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 약속을 어기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걸 위반을 하면 임대인이 그 특약을 근거로 수리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한다든지 하면은 그 계약에 이제 구속이 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특약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또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계약을 할 때는 반려동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그래서 임차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려동물을 키웠다가 임대인이 우연한 기회에 그걸 보게 돼서 반려동물 키우지 마라 이렇게 화내는 경우,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분쟁이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리고 뭐 임차인한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내가 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면 그런 계획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그런 의무도 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임차인이 그냥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뭐 배상을 요구한다든지 뭐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든지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네. 이 반려동물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네.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걸로 만약에 법적으로 분쟁을 가려면은 한번 다퉈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뭐 반려동물 같은 거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 조금 법원의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이고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반환은 동시에 이행해야 될 관계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자기는 보증금 반환 안 하고 집 먼저 반환해달라,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 금지 특약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불리한 약정인가 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있고, 그래서 이건 아직 정확하게 판단된 바는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키우다 걸렸을 때 네.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특약이 있으면 사실 그 특약에 근거해서 반려동물이 뭐 여기저기 훼손을 해놨으면 그 수리비용 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요구를 하면 이제 깔끔한 문제인데, 이런 특약을 안 해놓고 그냥 반려동물 금지한다 라고만 했을 때는 배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좀 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걸 그 임차인이 위반을 하고 키웠으니까 나한테 이러한 손해가 있으니까 이런 손해를 나한테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또 입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집이 뭐 강아지가 뭐 벽지 훼손됐다 이렇게 임대인은 주장을 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훼손돼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할 테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처음에 하실 때 반려동물 금지 특약하면서 이걸 위반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아요. 또 그런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임차인도 또 잘 지킬 거 아니에요, 약속을.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하지 못한 계약을 했을 때 그리고 싸우기 시작했을 때 변호사님을 찾아오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입증을 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범위를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좀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반려동물은 어디까지 반려동물일까요? 그것도 막 진짜 요즘에 도마뱀도 키우고 막 곤충도 키우고 막 이런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되게 사회가 좀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의 범위가.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그런 게 워낙 예전부터 되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 아예 계약을 할 때 허용되는 반려동물의 범위 이런 것도 다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발전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햄스터 이런 거는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임대인은 반려동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경우 만약 어떡하죠 그러면? 아,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할 때 정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려동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햄스터까지 반려동물이다. 네, 네. 뭐 이거 관련해서 또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뭐 여기에는 그럼 2명만 사실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임차인이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냐 마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임차인이 소형견 키울 계획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나는 강아지 키우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 하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계약금을 그대로 반환을 해요. 계약금 준 단계에서 계약을 깨려면 계약금의 2배를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금 2배를 달라라고 하면서 임차인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여기에서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임대차 계약에 반려동물에 대한 기재 내용이 전혀 없고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계약 조건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또 사회 통념적으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터부시 되지 않는다. 세입자가 기르고자 한 강아지가 다 소형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임차인이 강아지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꼭 반드시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고지했어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계약금의 2배까지는 아니고 조금 깎아서 주게 하는데 임대인에게 그래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판례가 또 재밌는 게 이렇게도 얘기해요. 임차인하고 이 계약이 파기가 된 다음에 임대인은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할 때 거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은 거죠. 반려동물 금지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임대인이 뭔가 진짜 뭐 시세에 맞춰서 갑자기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다른 사람을 체결하려고 이렇게 파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로 그 강아지 키우는 거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진정성이 보인다. 그런 근거도 제시하고 그래서 재밌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반려동물 좀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반려동물 키우는 거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 집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되게 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처음에 체결하실 때 반려동물 키워도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반려동물까지 임대인께서 허용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협의를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